안녕하십니까, 이표더블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딱 5%로 저희가 못 박아놨습니다. 5%가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은 미국 국채 아니겠습니까?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인데요. 이 재무부 국채 금리에 저희는 리스크 프리 레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무위험 이자율이라는 얘기죠. 이 친구가 6개월 기준으로 2월 중순에 5%가 넘어갔습니다. M5라는 것은 month의 약자고요. 1YR이라는 건 1 year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4.97이었던 국채금리도 2월 18일 기준으로 5%를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즉 1년물이건 6개월물이건 이제 5%를 이제 달성하게 된 거죠. 즉 미국 국채의 시장 금리가 5%를 딱 찍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무위험 이자율이 5%니까 사실 어떤 자산을 투자하더라도 5%보다는 더 보상이 커야 되는 그런 중대한 시기에 저희가 접어들었습니다. 그럼 뭐 5%가 그냥 금리가 높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친구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5% 1년물 기준으로 5% 금리를 언제 보셨는지 제일 거꾸로 뒤집어 보신다고 한다면 2007년이었습니다. 2007년이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고요. 15년 전이기도 하지만 2008년에 리만 사태가 발발하게 됩니다. 글로벌리 이제 전문 투자자 사이에서는 GFC라고 부릅니다. 글로벌 파이낸스 크라이시스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글로벌 파이낸스 크라이시스를 일으켰던 이런 트리거가 높은 금리에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금리를 이제 못 버티니까 이제 모기지, 부도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된 건데 그게 이제 리만 사태의 주범이었으니까요. 그게 이 5%의 1년물 금리가 5%를 터치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시장에 공포감이 많이 휩쓸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큼 지금 레버리지가 높지 않고 은행의 리스크가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에 비해서는 분명히 이런 위험으로부터의 어떤 좀 부담은 훨씬 덜한 편입니다. 이미 또 관리도 되고 있고요. 하지만 그 정도로 되게 중요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수준이 5%다. 그래서 지금 무위험 이자로 5%를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5% 이하의 투자 대상, 특히 채권 기준의 5%의 투자 대상은 매력적이지 않다. 그리고 지금 이 친구가 5%라는 게 게다가 높은 금리도 주지만 미국 달러, US 달러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최근에 1,300원 원달러를 뚫고 올라가 버렸는데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게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원화보다 훨씬 더 좋은 자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원화 자산을 팔아서 당일 유스달러로 가다 보니까 환율은 1,300원대를 가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 3, 4%밖에 주지 않는 원화 자산을 살 바에 5%를 그리고 위험도 없이 주는 미국 달러 자산이 사는 게 당연히 좋은 옵션이기 때문에 돈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면서 당연히 환율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저희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한국의 예금금리 수준이 3%대고요. 그리고 회사채가 4%대입니다. 4% 금리도 높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물론 회사기 때문에 한국에 지금 최근에 자금 조달을 많이 하고 있는 SK라든지 롯데 같은 기업들이 물론 한국에서 좋은 회사들이긴 하지만 미국 국채보다 안전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한 자산에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5%보다 낮은 금리를 준다라고 했을 때는 한번 의심해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상당히 미국 채권을 투자하기에 너무나 좋은 시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습니다. 되게 대표적인 블랙락에서 글로벌리 가장 큰 운용사라고 할 수 있는 블랙락에서 운용하는 iShares 브랜드 중에서도 SHV와 같은 사실 되게 짧은 SHY, SHV와 같은 이런 미국 국채에만 단기물, 게다가 이런 것들에만 투자하는 ETF들이 얼마든지 마치 이제 주식 거래하듯이 쉽게 거래하실 수 있고요. 이 친구들은 또 거래도 엄청 잘 되기 때문에 매수, 매도, 호가 스프레드 되게 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런 채권들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낮은 채권에 투자하시는 것은 사실 좋은 옵션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더해서 하나 중요한 힌트가 있는데요. 지금 미국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좀 심해서 금리를
두 번 더 올리냐, 세 번 더 올리냐 가지고 시장에서 되게 논란이 많은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딱히 이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러니까 예전도 아닙니다. 작년에 이런 미국 국채 1년물 금리가 1.05 정도였거든요. 그때의 0.25%는 사실 전체 금리의 4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수준이었는데요. 지금 5%가 넘었기 때문에 0.25라는 값은 사실 거의 2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실 되게 미미한 역할입니다. 따라서 금리를 0.25를 올리니까 되게 시장에 어떤 큰 임팩트가 있다기보다는 시장의 금리가 떨어지는 시점이 조금 더 미뤄진다. 왜냐하면 지금 25bp씩 여러 번 올리는 것들이 지금 거의 시장에서 컨센서스와,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예측으로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 3월달, 그리고 5월달 정도의 금리를 올릴 확률이 높다고 지금 점쳐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한 6월달이나 7월달 사이, 그러니까 갓 여름이 오기 전에 한 번 정도 올리고 끝날 것이냐, 그리고 아니면 이 두 번만 올리고 끝날 것이냐,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리 자체를 올리는 것보다는 시장 금리가 언제까지 쭉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느냐, 이런 게임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정책 금리를 안 내릴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사실 그 역시도 크게 글로벌 채권 포트폴리오를 운용해보는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책 금리와 시장 금리는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더 이상 정책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정책금리를 나중에는 경기가 나빠지면서 내리게 될 텐데, 언제 내리냐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사실 정책금리를 유지한다고 해서 시장금리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만약에 금리를 한 번 더 올린다, 추가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채권에서 캐피탈 게인, 그러니까 시장금리가 떨어지면서 채권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조금 더 지연될 수 있겠구나 정도를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두 번 정도의 금리를 올리고 진짜로 마감한다, 예상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좀 우려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구나라고 이제 정책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리지 않는 국면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채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이 너무 지연되지 않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수준에서 좀 발생할 수 있겠구나 정도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이번에 금리를 두 번 올리느냐, 세 번 올리느냐,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임플리케이션, 함의가 되는 것이지, 금리를 25p 한 번 더 올렸으니 채권 가격에 더 크게 손실이 있겠다,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미국의 정책금리와 시장금리는 다르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2월달 중순이 지나는 2023년 2월 중순이 지나는 이 시점에서 시장의 금리가 1년물 리스크 프리 레이트, 무기형 금리가 5%이라는 수준을 꼭 명심하시고, 채권에 투자하시는데, 그리고 국내 원화 채권에 투자하시는데도 꼭 감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5% 이하가 되는, 무슨 이제 타겟이 되는 어떤 채권이 되거나 그런 류의 금융상품을 투자하실 때는 상대적으로 내가 금리를 포기하면서도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보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큰 장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미국의 국채를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옵션이 되겠다. 실질적으로 저희도 만기가 좀 짧은 미국 국채를 투자하는 쪽으로 채권 포트폴리오 전략을 많이들 이미 선회한 상태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훨씬 더 조금 이런 부분을 포커스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이제 시장의 금리 자체가 이런 단기물이 이렇게 조금 지금 액티브하게 최근에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또 희한하게도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정책적인 지표를 가지고 좀 변화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이제 순간에 있어가지고 변화하는 내용 중에서 만약에 저희가 꼭 중요하게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또 찾게 되면 꼭 준비해서 그 업데이트하는 영상을 또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